이제 수급주, 수급 분석을 해드리는 5%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보다가 그냥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제 금양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제목을 그냥 미친 수급, 금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작년 초부터 발굴했고 매매도 많이 했고 얼마 전까지도 건들던 종목인데 제가 아무리 오랜 경험이 있고 뭐 중용의 마인드를 갖고 뭐 쿨하게 보자 이래도 솔직히 이런 좀 받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희가 4만 5만 원대부터 조심했었고 뭐 중간에 좀 터치도 했지만 이미 저희 기준 시장에 대한 선입견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거는 많이 수익 못 냈던 아쉬운 그런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또 시사점 몇 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타이틀은 제가 공부로 또 달겠습니다. 이 금양은 15만 원, 오늘 14만 3천 원 끝났어요.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15만 원 찍게 되면 공이 30배 주식으로 등극됩니다. 작년 7월 8월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2차전지의 시드가 됐으며 박순혁 작가님의 팬덤 수급이 더해지고 그 뒤에 원재료 리튬 관련 광산을 그 몽골과 아프리카에서 개발하면서 현재로서는 밸류로 따지지 않고 그냥 초수급 급등주다, 우리나라 모멘텀 증시에서 그냥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꼭지 나와요. 2차전지 흐름 수급 테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앞에도 계속 근래 시장 있는 대로 보겠다, 코스닥이든 개인 수급이 워낙 파워가 크고 동학 개미의 업그레이드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저는 보는 겁니다. 수급 분석이라는 것을 사실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권사나 외국인이 하는 것 말고 우리나라 장 좋을 때마다 오는 수배짜리 이런 종목들 할 때는 나름 꽤 괜찮은 노하우고 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봐요. 금양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지금 MSCI 또 편입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죠. 8월 11일 날 발표할 거고 오늘은 이제 금양 대신에 한미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매기도 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꺾일 거예요. 계속 가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2차전지 테마는 다른 거 급등주와 달리 어닝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와요. 예전에 바이오나 다른 것처럼 그냥 수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 스토리와 어닝이 나오는 수급주란 말이죠.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량이 꺾이게 되면 어쨌든 이게 뭐 2차전지 MSCI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2차전지 전체 개인 수급 영향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보는 차원에서 저는 계속 투심 정도 체크로서 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고점대에서 매물이 안 보입니다. 장중에 제가 물론 계속 체크를 하겠고 보이면 실시간으로 보는 거는 제가 우리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까지도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30배 났던 주식, 야, 텐베고도 대단한데 30배가 나? 그런 게 있었어요. 딱 지금 기억에 나는 게 두 가지인데 2015년에 개인 수급이 들어오는 이제 첫 해라 말씀을 드렸고 펀드가 죽는 한 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 호광통, 중국 쪽 얘들이 미친 듯이 우리나라에서 대절해서 뭐 동대문 난리 부르칠 때 그때 산성 NS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름은 지금 바뀌었어요. 리더스 코스메틱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쓰시지만 얼굴에 마스크팩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그런 화장품도 샀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이 마스크팩을 그렇게 많이 사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2020년에 마스크 만들듯이 별의별 애들이 다 뭐 양성되고 그러다가 뭐 지금은 뭐 다들 만드니까 안 되죠. 자, 보세요. 2014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미 그때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실 4,000원, 5,000원대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 기준으로 30배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0원대부터. 이때부터 매집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광통이 터지면서 모멘텀이 됐고 2015년도에 코스닥이나 화장품 쪽 테마가 아모레퍼시픽 몇 배씩 올라가면서 수급 매집주의 대장이 됐었습니다. 이미 그 사이 매매하시다가 아직도 뭐 이때 샀으면 얼마 샀으면 부자 됐겠네, 인생 고쳤겠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중간에 매매하셔도 그것만 해도 되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자, 이때 그리고 나서 이때 이거 꺼진 거는 앞에 지금 일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7월달 8월달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때 그 우리 박 대통령이 믿고 그 제드래곤이
삼성 그 병원에서 단체로 이렇게 응대 못했다고 공개 사과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낙타에서 낙타 타고 온 사람들 다 메르스 걸려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비하면 마음껏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기 터지면서 빠졌어요. 그래도 물론 장 끄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급등주가 깨질 때는 일단 시장 흐름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급등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수급이 빠질 때라서요. 이제는 뭐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장중 체크하고 물량 보시는 분 이때 물량 나온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0만 원대 물량 딱 때리고 30배 찍고 때린 다음에 한 40% 30%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끌어올려요. 워낙 물량이 크고 항공모함들은 시장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못 텄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팔 기회를 줘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됐을 때 사람들이 위에서 건지에서 샀던 사람들은 불나방이 된 사람들은 못 팔아요. 예,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니까 또 더 사든지 못 팔고 다시 물려서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양을 지금 안 사는 이유는 물론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수급 매집이 엄청 단기로 쏠리는 과정에서 아예 보기만 보지 금양은 손대지 않습니다. 금양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두 번의 기회를 주고 장 때문에 떨어졌다. 이 기회를 한번 보시는 거고요. 장중 매물 수급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30배 두 번째 올랐던 신풍제약 2020년도에 초저금리 초유동성장 모든 것들이 다 수십 배 가고 부동산 코인 주식 다 올랐던 그런 시절이었죠. 코로나에 코자 붙으면 다 급등했던 테마주였고 자, 신풍제약은 이렇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2월달에 급락을 코로나 때문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달러 수합 나오면서 1400 가던 코스피가 반등을 주기 시작했을 때가 3월달이었어요. 3월 20 며칠 날. 이때 제가 트위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달러 수합 때부터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하고 그때 그 누구였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장이 올라왔고 이때부터 매집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워낙 테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얘는 보면 급등을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기 수급 몰렸을 때 급등 각도론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는 이렇게 큰 음목 맞으면 빠지는 거 알죠? 예, 빠지는 거 다 아십니다. 그때 팔아서도 되고 이렇게 팬덤이나 이런 데 멘탈 안 틀리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고점 치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때 사실 이때 하반기 때 워낙 장이 좋았고 2020년 11월 달에 이때 바이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장이 꺾였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9월 10월 날 장 살짝 못 올려주고 빠질 때 그때 들고 나왔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때 못 팔았어도 이때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시장 영향 받아서 단기 조정 받을 때 같이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뒤에 이때 2021년 1월달 이때가 사실 삼성전자 뭐 9만 몇천 원 찍고 현대나 기아 같은 데가 이제 애플카 들어간다고 상한가 막 찍고 할 때거든요. 그때 3,000포인트 근처 갔을 때입니다. 사실 이때가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거의 실질적인 고점이라 봐요. 물론 7월 달에 3,300원 갔지만 이때 종목들이 고점 찍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때 잠깐 꺾인 거죠. 보면 사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한 두 번 세 번 팔 기회를 주죠. 근데 테마주를 모르고 큰돈 빠지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 물려서 2, 3년 동안 또 가져가는 유행이 끝났는데 유행을 계속 즐기려고 2, 3년 동안 물려있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 매집주들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얘들 들어왔던 큰 매집들 수급들의 이탈, 엑시트를 꼭 보셔야 돼요. 당연히 파는 게 맞죠.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금양 어떡할 거냐. 네, 금양은 제가 2차전지 테마 수급 개인 포트를 개인의 어떤 팬심의 정도로 툴로 많이 본다 말씀드렸고 이거는 또 아쉬웠던 게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거죠. 그냥 뭐 진짜 만 원대 잘 사서 2만 원까지 있다 팔고 또 몇천 원대 계속 매매했고 4만 원 그때 팔고 어쨌든 기다렸는데 이번에 다 10만 원대 들어갔는데 그게 본전을 팔았죠. 예. 안 건드는 거예요. 예. 솔직히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신풍제약이나 그 위에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꼭지 나올 때 마음이 불안해서 안 돼요. 예. 이거는 사실 보내주시고 추매하는 타임이 아니라 보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수급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MSCI 편입이 안 됐다든지 뭐 그 전에 단계적으로 큰 물량이 나온다든지 하지만 빠져도 걱정하지 마시라 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라 봐요. 2차 던지기 쉽게 팍 꺾이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큰 물량 나올 때 그 다음에 꺾이더라도 한 번 더 기회 줄 때 그런 패턴으로 봐서 30배 정도 아마 등극이 될 것 같고
2차전 패턴이 개인 수급 괜찮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 보는 어떤 재미로 금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절대 사실한 말씀 아니세요. 예, 저도 지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그냥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름 받지만 어쨌든 이런 여름 받는 과정에서도 배울 게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금양을 좀 말씀드렸습니다.